말씀드리면은 이제 뭘 공부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뽑는다는 거 뭐가 중요하다는지 알고 뽑는 상황은 알았고 어떤 게 중요한지 알았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틀을 잡은 게 한 3년 됐나? 해커스에 와서 이제 틀을 잡았거든요. 그 전까지 제가 원래 학원과 강의를 시작했던 게 임용 강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약간의 여러분 임용 강의 트라우마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과목이 8과목인데 전체 풀을 한 번에 세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한 번에 이 교재 다 만들고 어떻게 다 만듭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의 자료들은 그냥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그냥 그날 그냥 쪽대보 쓰듯이 교재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랬던 선생님들이 꽤 있었어요. 시절도 있었고, 오래 못하시고 그만두고 이랬던 적도 있었고. 근데 저도 이제 하다가 TO가 제로가 나버리면서 또 못하게 됐다가, 그때 뭐에 이제 많이 집중을 했으면 공무원 쪽에 집중 많이 했죠. 공무원 쪽에 집중을 해서 어차피 TO가 없으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틀을 다 좀 어느 정도, 이 5과목에 대한 틀이 공무원 과목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과목 내에서 틀을 좀 어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을 얻는 과정이 이제 2017년, 18년, 19년 요때부터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틀이 잡힌 게 한 3, 4년 됐어요. 3, 4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별거 없어요. 저는 이제 되게 단순화시키는 거 좋아합니다. 이론하고, 크게 보면은 뭐하고 뭐밖에 없지? 이론하고 문풀밖에 없어요. 뭐 더 있을 게 있나? 해봤자 최종 정리 뭐 이 정도? 정규 강의에서는 이론하고 문제풀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이론하고 문제풀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중요한 건 뭐다? 하나만 골라. 1번 이론, 2번 문제풀이.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이거 레이턴시가 좀 있지. 자, 아마 여러분 입력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볼 텐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문풀입니다. 이론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요. 이론을 너무 많이 봐서 문제야. 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이론은 너무 이렇게 많이 보면 안 돼. 이론은 계속 돌리고 심화까지 막 돌리고 이론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돌려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비유가 이거예요. 제 수업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 이제 좀 자주 종종 들으실 텐데, 여러분 수영 선수가 수영 대회를 나가야 돼. 1년 뒤에 수영 대회를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영법엔 이런 게 있고, 영법에 수영하는 방법엔 이런 게 있고, 수영장 전체 길이는 이렇고, 국제표준 규격은 이렇고, 심판은 몇 명이고, 선수는 몇 명까지 뛸 수 있고, 접영, 자유형, 거시기, 버시기, 이건 이만큼 이런 게 있어. 이거 알면 문제 잘 푸나요? 수영 잘하나요? 아니죠. 물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사람이 더 잘하죠. 그렇죠. 근데 이론은요, 자,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여기가 중요해. 여기 이렇게 외워놔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건 언제부터요? 이때부터라고요.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는 문제 풀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저 때가 뭐다? 수영장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연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로 가는 게, 여기가 중요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뭔가 어떤 학원가의 장사 속이나 이런 거 울거먹기 되게 좋아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저는 우리 단시간에 준비하고 뭐 전체적인 체계 구조와 뭐 이런 거 막 되게 거창하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어디 시절의 어떤 방법이냐면요. 지금 우리 현재적인 우리 전공 방법하고도 잘 안 맞아요. 우리 전공은 8과목인데 이게 하나의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8과목이 8개의 구조가 다 달라요. 전체 구조가 다 다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을 그때 그것에 맞춰서 그 과목의 맥락에 맞춰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익혀야 되는 과목이지 전체를 구조화시켜서 체계화시키는 과목이 아니에요. 법학, 행정학 이런 과목들 있죠. 이런 애들은 구조화 작업이 잘 돼 있어요. 구조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구조를 알고 익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 논리를 전개하고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고, 그거를 공부한 선생님들이 그 방법들을 만들어요. 보통 단권화 해라, 그 다음에 구조를 잡아라, 한 덩어리에서 막 얘기하는 거 있죠. 이론을 계속 돌려라, 빠진 게 없는지 하나씩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빠진 게 없는지 계속 보고 나서 다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 풀면서 빠진 걸 체크하는 것이 더 빨라요. 공부 방법에서.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이거 문제풀이 오히려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데, 물론 이론하고 문제풀이 균형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저보고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문제풀이 선택할 거예요. 이론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닌 거 알죠? 또 갑갑한 사람들 나온다 또. 문제를 계속 풀고 있던가. 이론을 한번 들으셨던 분들, 나중에 재수생 재수, 장수, 공부 방법 얘기할 텐데, 예,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하여튼 이래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풀이 너무 잔소리가 길었네. 기본 이론은 당연히 이제 뼈대 잡기 위해서는 기본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로드맵 스피드 요약 정리를 해요. 요 동영상으로만 합니다. 이건 실강 없어요. 실강 없고 동영상으로 하고 제가 작년에 찍어놨던 걸 그냥 올릴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보실 수 있는 분들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학원 쪽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차라리 이 로드맵 요약 정리는 작년 강의를 그냥 올려놓고 그걸로 그냥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좀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보고, 그 다음에 로드맵은 한번 봤던 사람들은 저걸로 빨리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 이제 어떨까 싶어요. 끊어지는 것은 안 돼요. 끊어지면 안 좋고, 일단 계속 그런 맥락으로 가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7, 8월 달에 보통 이랬었는데, 제가 7, 8월 달 하다 보니까, 7, 8월 달 로드맵을 하다 보니까 저게 집중이 안 돼요. 문풀이 정말 중요하다 해서 문제 풀일 때 신경 많이 쓰는 편인데, 집중이 조금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개인 사정도 있고 해서, 맞춰서 좀 진행을 할까 싶어요. 7, 8월 달에 중요한 거 이 워밍업. 발음이 뭐 로드맵하고 워밍업을 합친 거야? 자, 워밍업 단원별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고, 그거를 기출변형으로 복습합니다. 그렇게, 기출문제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기출문제만 봐도 안 되지만, 기출문제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일단은 기출문제로 이제, 모의고사, 내가 이제 새로 나오는 문제 한번 잡아내야지 해서 모의고사 한번 가기 전까지 기출문제를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출제되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기 보시면, 자,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비슷한 분야에서 계속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변형이 매우 중요해요. 기출부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틀리면 나는 기출문제를 받고 기출문제를 외웠는데 왜 틀리나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 응용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외운 거야. 문제를 외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론서를 외우듯이 문제를 외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빈틈을 찾는 용도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듬는 게 동형 모의고사예요. 최종적으로 다듬는 게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조각을 한다 했을 때 처음엔 그냥 네모난 덩어리에 돌이 있어요. 네모난 덩어리에 돌로 툭툭툭 쳐내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을 하나 만들어. 이렇게 얼추 툭툭툭 쳐내면서 모양을 만들어요. 그게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이고, 그 다음에 모양을 이제 조금씩 이제 선을 다듬어요. 좀 다듬고, 이렇게 생긴 거구나. 팔다리에 이렇게 다 있구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듬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모양, 눈, 코, 입 만들고, 각각의 비어있는 곳, 채워져야 될 곳, 이런 것도 조각해내는 거, 그게 여기에요. 워밍업이고요. 여기는요, 여러분 대리석 조각할 때 막판에 반들반들하게 해요? 거칠게 해요? 반들반들하게 하죠. 그까지 해서 마지막에 반들반들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여기에요. 4단계로 조각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4단계로 조각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잘 만들어내야, 그 빈틈을 다 메꿔내야지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완성되어 있는 조각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조각품을 가지고 시험을 봐도 붙고 떨어지곤 하는데, 그죠? 그리고 멀리서 감상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잘 만들었다. 저거 뭐 잘 못 다듬었네. 빨리 가서 마저 다듬어야지. 이게 지금 최종 정리 특강인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자꾸 이걸 하면은 뭐만 하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뼈대만 잡다 끝나는 거야. 뼈대만 잡다가 계속 요거 뼈대 아닌가? 요거 좀 더 다듬어야 되나? 뭐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작 모양 눈, 코, 입 만들고, 손톱, 발톱 모양 만들 때까지 이거 못 하다가 끝나는 거죠. 제발 부탁인데, 제일 많이 공부하시면, 저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눈으로 봤는데요. 눈으로 보지 마. 그렇죠. 눈을 감고 봐요. 생각이 나나 안 나나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공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공부하는 흉내 내는 거예요. 또 이제 잔소리 시작됐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연간 계획은 이렇게 잡혀요. 분류 목록, 학도 독서 교육, 검색 디도.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 합니다. 이거 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뭐 이틀씩 할 수도 없고, 저도 학기 중에 또 학교 수업하고 공무원 수업도 있고
임용 수업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일주일 수업 시간에 40시간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가장 학생들하고 잘 타협한 날짜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한 타임,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 한 타임, 이렇게 해요. 그냥 한 타임 이렇게 3시간, 3시간에서 분류 3시간, 목록 3시간, 학도 3시간, 독서교육 3시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분류 목록은 8주. 얘가 이제 과목 특성상 먼저 해야 되고 8주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은 얘는 6주에서 7주 정도 걸립니다. 6주가 제일 좋긴 한데 7주까지도 보강을 잡은 적도 있어요. 얘네는 6주면 돼요. 6주면 되고, 요거는 한 달이면 됩니다. 4주 정도면 되는데, 매체로는 별로 제가 중요도를 높이지 않아서 책이 나온 지도 좀 됐고, 교육학하고 그냥 교집합으로 나눈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는 오히려 정보봉사 중심으로 해서 두 개 합쳐서 4주긴 하지만 정보봉사를 한 3주 정도 그냥 정보봉사만 진행을 하고, 매체는 한 주 한 4시간 요 정도? 8시간에서 4시간, 6시간,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서 끝나버리기도 해요, 교수 매체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8과목이 이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준비해야 되는 과목은 7과목을 이제 조금 깊이 봐야 되는 거고, 매체를 조금 얇게 보는 겁니다. 로드맵은 이제 빠르게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시 이렇게 여러분 교재를 자꾸 보게 되면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죠. 깊이 있게 들어가게 돼서 어느 때는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나왔더라? 이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전체 틀로 보면서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서, 여기서 여기 나왔지, 요게 중요했지, 내가 외웠나 못 외웠나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드맵 스피드 요약의 의도예요. 이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된다인 거죠. 자, 다시 기본 이론은 깊이 있게까지 가요. 넓게도 가고 깊이 있게 가다 보니까 마치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위치쯤 와 있는지 몰라요. 로드맵은 그래서 구조를 잡고 그 가지 안에서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스피드 로드맵은 영상으로 미리 제공이 되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습하는 차원에, 특히 기출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예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 풀이는 기출문제랑 기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교차해서 할 때도 있는데요. 약간 시간 두고 이제 여지를 따라서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뭘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 분류를 한다. 그럼 하고 그 다음 주에 분류 기출 변형을 풀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오후에는 목록 기출을 풀고, 나머지 저녁 시간에 해당 그 직전 주 기출 변형 문제를 푸는 거죠. 30문제 정도를 풀어요. 30문제 정도를 이제 변형해서 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스타일이나 우리 출제된 문제 스타일에 적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아까 잠깐 보였지만 정식으로 모두 8회입니다. 8회 시험을 모의고사를 보는고요. 23개씩 8회를 보면은 얼마지? 암산 또 안 된다. 23문제에다가 8번이면 184문제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한 2번 정도 보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회짜, 마지막 10회는 요거는 이제 보강 문제고요. 요건 뭐냐면, 제가 최종적으로 과정 중에서 1회부터 8회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답률을 점수 다 내요. 점수 내고 입력하라 그래요. 폼에다 입력하라 그래요. 물론 이름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숫자만 쓰면 돼요. 숫자 쓰고 이름 공개 안 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내가 몇 점 맞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 풀 때는 제가 가이드를 해드려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실강 오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겁니다. 실강 오신 분들에서 요건 맞아요, 요건 틀려요를 갖다 제가 쭉 하고, 해설 강의할 때도 후보 답안들을 질문에 근거해서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정답률이 떨어지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50% 미만 정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10회차에서 다 모아가지고 한 30문제 나와요. 그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복습용으로 조금 바꿔서 냅니다. 똑같은 것만 다시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변형해서 내요. 보강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보충, 요거는 분명히 중간 가다 보면 공개 모의고사를 한번 보거나, 추석 때나 이럴 때쯤에 공개 모의고사를 한번 보거나, 이벤트성 모의고사가 한 번 있어요. 꼭 있어요. 그걸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임용 문제는요, 내면 낼수록 진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자료 만드는 게 되게 제일 재밌거든요. 수업자료 만들고 이렇게 수업 때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싫은 건 문제 만드는 거예요. 피가 말라. 창작의 고통 너무 힘들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실제로는 8주간 진행은 8주간 하는데 여러분들이 회차를 푸는 거는 중간중간에 이벤트성, 추가 보충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10회차는 문제풀이 강의가 없어요. 이런 보충 문제 2번은 9회는 보충 9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성 모의고사는 정답지를 아예 배포해버리고요. 10회 보충 보강 문제도 정답지를 배포합니다. 우리 해커스 자료실에다가 다 배포를 하니까 해설 강의는 8회까지 있고요. 만약 해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죠. 카페에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카페에다 질문하시면 답변해드리고, 카페에는 또 내공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답변해주시면 또 저는 이렇게 하트 찍어드리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럼 이제 뭘 가지고 공부합니까? 저는 이제 제가 나름 정리한 책들이에요.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뭘 중요하다고 보냐면, 책 많죠? 기본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서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걸 안 보면 안 돼요. 일단 보긴 봐야지, 이해도도 높아지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해도 높고 공부도 하는 건데, 자꾸 이것만 외우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이것만 봐도 되나요? 아니요. 얘기했다, 분명히. 이것만 봐도 되나요? 아니요. 이것만 본다고 될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봐서, 그러면 이것만 보면, 뭐, 다 된다고 얘기하지. 다 된다고 얘기하지. 저도 지금, 연차가 공무원부터 해서 학원가 강의 연차만 따로 15년 넘었어요, 이제. 15년 넘었어요. 물론 그동안에 계속 갱신하고 맞춰보고, 교출에 나왔던 거 추가하고 하면서 계속 변하면서 이 정보분석 이런 이것도 지금 7판이에요, 7판. 2년에 한 번씩 개정했으니까 14년 동안 책 만든 거죠. 그죠? 그렇지만 한 번도 완벽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완벽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랑 이게 합쳐져야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까지 합쳐져야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보나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할 수 있게끔 넣어본 게 이제 이런 책들인 거예요. 저 많은 책들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뼈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걸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뭐 단권화라고 얘기하잖아. 난 제일 웃기는 게 이게 내가 만든 단권화인데 더 뭐 어떻게 단권화냐? 이걸 줄이면 이건데, 그쵸? 이걸 줄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단권화하냐 싶어요. 근데 이걸 더 줄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권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어떠해야지 왜 가능하냐면 저게 이제 다 내게 됐어. 내게 되면 내 방식의 로직으로 내 방식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단권화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나는 못 읽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방식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분은 포스트잇을 이만큼 보내주신 분 있어요. 거기에 정리가 다 이렇게 나눠져서 돼 있는 거예요. 쫙 나눠져서. 어디서 뭐 자기가 이해한 방식에 대한 메모, 이게 다 들어있는데 이만한 걸 보내주셨어요. 이만한 걸.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책 쓸 때 어떻게 써볼까 이렇게 넘겨봤는데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외운 거야. 본인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교재에 의존해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교재에 의존해서 교재만 보고 내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저기 제시되어 있으니 저게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공부예요. 공부에 영혼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나름의 자기 방식의 어떤 왜 공부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여러분들 특히 강조하는 이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선생님 될 거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공부했어요? 아이고 나 저거만 외웠어, 달달 외웠어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으려면 학생들한테 와서 내가 공부 이렇게 했단다라고 얘기해주고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내 방식에 뭐가 있어야 돼서 공부가 있어야죠. 여러분 교육하는 교육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설교사들 강의할 때 제일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또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공무원들하고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정도 좀 많이 가고 제일 믿기도 하고 막 그래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몸으로 익혀서 보여줘야지. 아유 참 교재, 하여튼 난 약장수 같이 교재 파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많이 만들어 봤어요. 여러 가지 툴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예요, 도구. 일단은 기본 교재는 3권입니다. 자, 방법 다시 딴소리 일단 정리할게요. 이제 이 교재들을 이해하는 이 방법. 자, 저 뒤에 나와 있는 이 리스트,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 먼저 보고 여기 있는 걸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걸 먼저 보고 여기 있는 걸 보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 판단.
추천하는 방법도 없어요. 근데 대신에 시간 걸리는 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는 이제 요약되어 있는 거고, 나 지금 채팅 잠깐 읽다가 생각이 꼬였어. 자, 다시.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서를 읽고 이리로 오셔도 되고요. 이걸 가지고 기본서로 가도 돼요. 근데 요걸 가지고 가면 좀 빠르게 뭘 할 수 있냐면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서는 양이 많다 보니까 방향을 잡는데 기본서 보고 방향 잡는데 시간은 좀 걸려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에선 기본서에서 제 교재로 가든지 내 교재에서 기본서로 가든지 방향은 전혀 상관없고 둘이 어차피 시너지 나면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시간적 측면에서는 아마 요게 좀 더 빠를 겁니다. 요 교재 보고 뒤로 가는 게. 근데 기본서를 안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나도 이거 기본서 좀 보라고 할 걸 이 생각 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에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시험 문제 나왔던 걸 대비로 해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리스트, 그리고 이 기본서 이 페이지 이거는요, 제가 다 리스트 다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캡처하시고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뭐 나만 가지는 보물 이런 자료 아니에요. 다 같이 올려드려요. 걱정 마세요. 배포용 자료. 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배포용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 교재입니다. 딱 3권 보시면 돼요. 이론 작업 기본서 3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땡큐 이렇게 끝나는 것이냐? 이 페이지도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아마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 장의존적 뭐 이런 장독립적 이런 말도 배우고 할 거예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글을 읽어서 공부가 잘 되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림을 봐서 공부가 잘 되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판서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판서용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저는 판서를 안 해요. 판서를 안 하고 PPT 자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요걸로 3권으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분류 목록은 원래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류 목록 한 덩어리, 정보봉사이론 요거 원래 공무원 교재인데 임용에서도 써도 되거든요. 교집합이 많아서, 거의 다 교집합이라서. 그래서 요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요 정독학에 따라서는 요거 한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건 교과 내용학적 측면. 여기 두 개가 교과 내용학, 여기가 교과 교육학.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었고, 여기는 필기 내용을 다 넣어놨으니까 저걸 보고 따로 필기를 하시던가. 저 옆에도 혹시 더 메모하시려면 메모하실 때 칸도 막 비워놓은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런 쓸데없는 공백을 왜 만들었냐고 뭐라고 하던데, 메모하라고 만들었더니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메모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왜 쓸데없이 만들었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출판사에다가 얘기했어요. 이거 메모라고 쓰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때 필요한 내용들과 구조 작업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었어요. 유튜브에도 저거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유튜브 주소인데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브라우징으로 찾지 마시고 그냥 키워드로 신인수 강의 노트 이런 식으로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강의 노트. 요거는 판서용 자료예요. 그래서 필기를 저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수업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을 할 때도 이제 요걸 넣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 자료적 개론하고 정보봉사 개론 로드맵은 나온 지가 개정판도 나왔어요. 개정판도 나와서 요게 이제 최신 내용들이고, 정독학은 진짜 꾸역꾸역 정말 힘들게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정보매체 독서 교육 학교 도서관 작년에 이제 간신히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개정하긴 할 건데 올해 말고 좀 이따 다 설명드릴 건데요. 올해 말고 2025년에 이제 착수해서 26년에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시작한 거로 내용도 좀 그렇고 편집도 아마 딱 보시면 느낌이 다른 거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현재 9판이고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교재를 만들었고요. 개정판이 발행 예정입니다. 2024년 7월에. 그러니까 이제 2022년까지로 돼 있다 했었죠, 이게? 그러니까 2년치 더 추가해가지고 전 기출문제집을 2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2년에 한 번씩 만드는데 누적판으로 2년에 한 번씩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이 7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배포를 해봤자 여러분들 나중에 개정돼서 나오면 또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뭐 배포 계획이나 이런 걸 제가 뭐 이렇게 물론 좋아요 나빠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주도권은 다 출판사에서 가지고 있고요. 학원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컨텐츠 제공하는 사람이고 판매나 이런 루트들은 또 그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기다리세요. 네, 기출문제 먼저 풀어봤자 별 도움 안 됩니다. 초반에 기출문제 풀고선 이제 그래도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봐야지 그래서 딱 풀잖아. 그러면 기본서를 막 찾아다니면서 답을 찾아요. 그러면 답을 찾으면서 헉헉헉거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건 뭘 보고 어떻게 풀란 얘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죠. 저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단원별로 돼 있다 그랬죠? 단원별로 돼 있죠. 이거 단원별로 돼서 불편하다. 연도별로 만들어라. 연도별로 만들어. 왜? 연도별로 답을 빨리 찾아 써야 되니까. 그건 공부 아니에요. 답 찾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단원별로 하고 그런 질문 올 땐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단원별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제발 꼭 좀 알아줘라. 단원별로. 왜냐면 이 공부를 유기적으로 하려고 만든 거예요. 섞어서 만들도록. 제가 이거는 나름 제 방식인데 효과를 많이 봤어요. 시간 내로 뭔가 이렇게 계속 보려면 내가 봤던 데를 또 가서 찾아봐야 되고 반복이 많아야 되거든요. 반복이 많아야 되는데 반복이 많으려면 최소한 그 자료의 목차와 내용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목차 내용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목차를 외운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찾아봐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원별로 기출문제가 재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풀어봤자 의미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 문제집도 다 단원별로 돼 있어요. 공무원 문제집 단원별로 돼 있고 다 이렇게 각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찾아보게끔 만드는 게 그게 좀 편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기출문제만 먹고 이제 답 뭐지 찾으려면 이거 보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편집도 좀 바꾸고 싶고 요거는 좀 이쁘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은데 그래요. 지금은 이제 구매하기 힘드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온라인 서점 판매용이 있고 학원 판매용이 있어요. 이 학원 판매들은요, 해커스에서도 온라인 판매용은 해커스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해커스에서는 이 학원 판매는 저작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릴 것 같은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찝찝한 게. 왜냐하면 특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매체론 독서교육은 학교에서는 기본서가 독서교육 1권, 학도 2권, 매체 1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권, 매체 1권, 독서 2권, 1권, 학도 2권, 4권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 거 방식으로 다시 바꿔서 뭘 서술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다가 이렇게 서점에다 배포를 한다는 건 좀 너무 뭐랄까 저작권하고도 걸리는 것 같고 약간 겹치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일단 학원 판매를 하는 거고요. 원래 기출문제도요, 뭐라고 안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기출문제집 저기 다운받으러 가면 뭐라고 써줬냐면 딴 데다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 이것도 피곤해져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막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고 내가 이제 해설을 넣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저작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금 꺼림직해요. 얘네들은 다 이 기초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고 구조도 내가 짜본 거고 내 방식대로 목차도 바꾼 거기 때문에 얘는 건드릴 게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림, 이미지, 조직은 내가 한 거거든요. 원본이 있고. 그런데 얘는 힘들어. 어디 갔어? 얘는 힘든 거예요. 얘는 데이터 자체가 거의 편집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출판 문화상 저게 돼야 되거든요. 판매가 되려면 ISBN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ISBN 없이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구절절 설명하면 좀 피곤하죠. 근데 자꾸 왜 또 어디서는 한권 판매하고 어떤 건 온라인으로만 팔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러신 분들이 있던데, 그래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는 저렇게 그림으로, 글씨로 보는 것보다 글씨로 보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림으로 구조화시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드맵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교재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이렇게 구조화시켜갖고 보다 보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접근도. 그 다음에 점검 독서하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를 손으로 가리고 또는 여기 전저편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여기 무슨 내용이 있었지?
라고 했을 때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많이 압축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 필요 없이 줄글로 이렇게 안 하고 조 안에서만 딱 압축해 놨으니까 조 안에서만 핵심적인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런 용도로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활용 가이드가 있으니까, 뭐, 로드맵, 신인수 로드맵 이렇게 치거나 뭐 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임용 기본서들. 와, 이게 좀 많죠? 많은데, 좀 된 책들도 있고 합니다. 이번에 작년까지는 제가 한상원 선생님 책을 넣었었다가 지금 뺐고요. 그 다음에 참고정보 서비스론도 개정판이 나와 있는데 옛날 거기를 그냥 이번에 좀 여기는 좀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 다 봐야 되나요? 라는 이제 고민도 하실 텐데, 자, 저기 있는 책들은요, 여러분들 고민할 게 없는 게, 이렇게 다 열고 해놓으면 어때요? 아이고, 잘렸구나. 자, 이렇게 열고 해놓으면, 야, 이걸 다 각각 합치면 몇천 페이지는 되겠다, 이럴 것 같잖아요. 공부할 양이 몇천 페이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주제에 교집합이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 책들 서로 다 인용하면서 만든 거예요. 인용하면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부터 보여주면 여러분들 확 질려버린다는 얘기야. 이거부터 보여주면, 와, 저 어떻게 다 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정보검색 연구에,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나왔던 뭐 벡터공간 모델 얘기하면, 정보검색 연구에도 벡터공간 모델 나오고, 해팅 추측에도 벡터 나오고, 이수상 선생님 책에도 벡터 나와요.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그 벡터 공간 모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벡터 공간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해서 하나의 모르겠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도가 확 올라가요. 이해도가 올라가고, 자, 윤희은 교수님 책 분류론, 이창 선생님 분류론, 김정희 선생님 분류론은 다 따로따로 읽고 따로따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거 다 같은 내용을 약간씩의 자기 방식대로 다룬 걸까요? 같은 내용을 자기 방식대로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볼 때도 뼈대를 하나 잡고 이 책은 요거랑 보니까 좀 다르네? 요거랑 보니까 좀 다르네? 이런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독서지도론, 독서경론 보다 보면은 저기 신토피칼 독서 나오잖아요. 신토피칼 독서를 이렇게 하시는 분 되는 거예요. 학습 독서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는. 특히 그런 게 가능한 게 분류 목록이에요. 분류 목록. 그다음 도서관 자동화는 일단은 기본 뼈대는 이수상 선생님 걸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수상 선생님 걸로 잡으시면 좋고요. 노영희 쌤 책은 트렌드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2008년도에 나온 건데 너무 오래됐지. 좀 그렇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더 너무 오래됐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변희열 교수님 책 독서교육론에 있죠. 이 손정표 선생님 책 이거는 이 신독서지도 방법론 요거는 저기 발행년이 2008년인데 내용은 더 옛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기 그 출판사에서 이제 독서교육책이 필요하니까 나온 거고, 손정표 교수님이 직접 다시 개정 작업을 다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좀 수정 중보한 건 맞아요. 근데 아마 재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세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실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변희열 교수님 책이 조금 내용적으로 있고요. 내용적으로 이제 양도 많고 1000페이지 확 부담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트렌드 두 가지가 이제 그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두 가지가 같은 이슈긴 하네. 정보봉사론하고 독서교육론 지금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교수님들 팀을 짜가지고 지금 그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봉사론 솔직히 2022년에 나온 번역서는 여러분 생각보다 출제가 잘 안 돼요. 번역서에서 나온 거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저술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언제야? 10년도 지난 책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또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요즘에 맞는 정보 서비스론에 대한 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이 정보 서비스론을 좀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하고 있어요. 독서교육론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그 어디 갔니? 이 도서관 자동화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지금 책이 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 도서관 자동화랑 연결되진 않지만 그 안에 꽤나 많은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좀 일단 중요하다. 트렌드가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론은 송기호쌤 책하고요. 이병기쌤 교수님 책이 이 메인입니다. 학교도서관 경영 통론하고 송기호쌤 학교도서관 운영 실제. 근데
이게 아마 아마 다른 과목들 교과 내용학 책들에 익숙해졌던 분들은 이 저기 공주대 교수님들이시잖아요. 이 교수님들 책이 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되게 조밀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조밀하다 그러나 설명도 좀 잘 돼 있고 좋아요. 책 되게 좋은데 어색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문 요 영역 자체가 되게 어떠냐면은 저래요. 그 규정, 규범, 법, 제도 이런 게 왕창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도서관 경영론 공부하실 때는요,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경영학 일반적인 내용 되게 재밌거든요. 뭐 조직 구조에서 어떤 구조 이런 거 재밌지 않나? 나만 재밌나? 하여튼 그 조직 구조가 없고 예산은 어떻게 짜는 거고 이런 거는 그런 대로 재밌단 말이죠. 할만해요. 할만하고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그런 부분은 좀 짧게 나오는 편이고 갑자기 어디 거 이플라 학교상 가이드라인 쓱 들어와서 그거 중심으로 막 설명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무슨 설명 쭉쭉 들어가고 모델 막 들어오고 해가지고 초반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해라기보다는 뭐가 중요한지 캐치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혜영 교수님 책 요거 있죠. 장소관리론. 이 책이 이제 현재로서는 장소관리에서는 저 책이 메인 바이블이에요. 메인 바이블인데 요거는 따로 보다기보다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시험에 주되게 나올 만한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쪽에 대한 부분만 보면 되시기 때문에 윤혜영 교수님 책은 특별히 저것만 집중해서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가이드. 지금 체크해드리는 거 있죠. 박준식 선생님 책. 그 다음에 여기 정보검색에서 이수상 선생님 책이 좀 좋은 편이고요. 도서관 자동화도 제일 편해요. 이수상 선생님 책이.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저한테. 그 다음에 분류 목록은 뭐 하나가 없죠. 김정현 교수님 책이 제일 깔끔합니다. 이해하기가 좋고. 윤희 교수님 책은 조금 이제 현학적이에요. 한자도 많고 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되게 좋은데 좀 어려운 책이에요. 이창수 교수님 책도 괜찮은데 뭐 그냥 그래요. 괜찮은 책이에요. 말하면 그냥 그 정도야. 저는 김정현 선생님 책 일단 기본 추천. 그 다음에 여긴 됐고요. 그 다음에 독서교육론은 변희 교수님 책이 뭐 너무 분량이 많긴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리면 딱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었죠. 일단 그거부터라도 좀 이해를 위해서 예제가 정말 풍부해요. 예제가 풍부하고 설명이 길고 자세하고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페이지 나오지.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글이 이렇게 뭐랄까 오밀조밀한 느낌, 이렇게 단단하다. 팍 맞춰지진 않지만 쑥쑥 들어가는 느낌은 좀 있어요. 언제 나오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있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교수님들이 집필 중이에요. 집필 중인데 여러분 교수님들 한 명이 저걸 집필하면은 그래도 언제쯤 나오겠다 싶지만 여러 명이 집필해가지고 모아서 종합 검토하고 다시 돌려서 다시 또 검토하고 이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전 교수님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모르겠대요. 올해는 아니지 않을까. 독서교육이 만약에 나와도 그때 한 분한테 저 위원회 계신 분한테 한 번한테 여쭤봤는데 나보긴 해도 올해 만약에 나오면 아마 개강 때 나올 텐데 3월 아니냐 이럴 텐데 그때까지도 잘은 모르겠다 이런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제 나온다는 얘기 항상 물어보죠. 나도 그걸 알면 벌써 얘기했지. 내년에는 반영이 된다면 만약에 정말 나와서 이거 아무래도 확인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따로 아예 강의를 만들 거예요. 강의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여러분 전혀 뼈대가 없는 데서 새로운 책의 내용이 흡수가 안 돼요. 전혀 베이스가 없으면 새로운 내용이 흡수가 안 돼. 완전 다 새롭거든. 첫 번째 공부했던 것도 새롭고 새로 나온 것도 새롭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난 새로운 거 나올 때까지 공부 안 할래 이래서면 안 돼요. 기존 뼈대에다가 이게 살이 될 거거든요. 싹 얹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뼈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새로 개정돼서 나올 책에도 독서교육론 예를 든다면 독서 문제가 나올 거고요. 독서요법 나와요. 목차도 제가 한번 아는 교수님이 보내줘가지고 봤어요. 목차도 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약간 이제 기존 책과는 다르긴 하지만 목차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학문 자체가 통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한 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필요하면은 제가 강의는 또 다시 정리를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 매체로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병현 교수님 책에 교육학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는요, 요즘 트렌드가 이제 아마 요즘 보이는 게 이쪽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 예, 요 책이 되게 전 정보학의 이해 조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기서 이번에 연구 데이터가 나왔는데, 연구 데이터가 이종욱 교수님 책 여기에 목차였어요. 오픈 데이터와 연구 데이터. 그쵸? 데이터 온 이런 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도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문헌정보학이 요거 1학년들 보는 책이죠. 1학년들 보는 책.
요거를 트렌드로 이제 추가로 받으시면 좋은데 이것까지 뭐 언제 다 봅니까? 그죠? 그래서 요건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일단 내 모토가 뭐냐면 대신 공부해 주는 사람이거든. 난 이걸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신 공부해 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할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야 될 때 제가 요렇게 살 붙여드리면 딱 모양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거는 중간중간에 이제 기본소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짬짬이 워딩으로 프린트로 정리될 필요가 있으면 이제 그때 하고요. 워딩으로 이렇게 말로 그냥 쭉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문 풀 때 이렇게 끼워 넣어서 말씀드려요. 요거 알아둬라. 그때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아씨,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 뭐예요? 자꾸 문제로 내고 날려. 점수 안 나오게. 이런 표정 내가 진짜 많이 봤거든. 근데 기억난다, 아직도. 오픈 사이언스. 네, 하여튼 그래요. 그 오픈 사이언스 맥락 안에 오픈 데이터 있는 거잖아. 에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픈 데이터, 아니, 오픈 연구 데이터도 그 안에 있어요. 내가 하는 거에 이유가 있으니까 좀 말 좀 들어라. 됐고요. 자, 그래요. 자, 요게 전체적인 트렌드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 먼저 보시고 교재로 와도 되고요. 교재 먼저 해보고 요걸로 와도 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 이거 먼저 보기를 추천해드려요. 기본서 먼저 보는 거 추천. 시간 없는 사람들은 교재 먼저 보고 이리로 오는 거야. 교재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 책으로. 도서관에 가면 이것들 어지간한 거 다 꽂혀 있으니까 어지간한 책들은 다 있어요, 도서관에.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 가서 추가 내용만 그때 체크해 나가셔도 돼요. 뭐 우리 일요일 날 쉴 때라도 도서관에, 우리 사서들이 도서관 안 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가갖고 거기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이런 내용도 있었네. 좀 더 이렇게 배경 지식을 키우시고, 이런 공부를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은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